자, 이번에는요, 조경계획 세 번째 챕터 부분별 조경계획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주거 공간 계획이냐, 또 뭐 사업 공간 계획이냐, 또 레크레이션 계획이냐, 공원 계획이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부분별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계획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하고 있죠. 조경 설계하고도 조금 유사하게 조경 설계 기준 내용도 많이 중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경 설계 기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주거 공간 계획 볼게요. 주거 공간은 정원을 대표적인 거죠. 근데 이거 공간이 이제 가레트 에크보가 전정, 주정, 후정, 측정, 문정해서 공간을 이렇게 나눴죠. 앞에서 들어가면서부터 전정은 입구 부분이고요. 주정은 그 집의 메인 거실과 같은 그런 부분이죠. 후정은 우리나라 후원과 같은 이제 집의 뒤쪽에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측정 작업전이고요. 이거는 요 과목에서도 그렇지만 설계에서도 굉장히 이 공간이 주정으로서 역할이 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가레트 에크보는 또 정원 양식을 또 분류를 하기를 기하학적 구조적인 것이냐, 또 기하학적 자연적인 것이냐, 기하학적 구조적인 것이냐, 자연적 구조적인 것이냐, 자연적인 것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것도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냐에 관한 것이니까 잘 보셔야 되겠죠. 정원수 나무예요. 나무. 물이 아니라 정원의 나무를 배식하는 원리가 1번에서 7번까지 다음 아름다움을 위주로 한 배식부터 시작해서 실용식제까지 있는데 다음 중 정원의 배식의 원리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 있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예전 문제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정원 시설물을 원로, 테라스, 계단, 퍼골라, 연못 이런 것들이요. 규격 몇 센치, 몇 메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갈로 비워놓고 몇 센치냐 하면 그 조경 설계 기준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집합주거라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파트 들 수가 있겠어요. 그 세대수에 따라서 그 세대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중심 시설이 뭐냐, 또 공간 권역이 뭐냐, 이거는 법규에 딱 있는 거라서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인동간격은 그 아파트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을 말하죠. 우리나라 기준의 4시간 1조 기준을 택하고 있어요. 동서방향으로 30도 이상 편향시키지 말 것. 그 다음에 이게 1대 3대 9, 건물 높이, 인동간격, 건물 길이가 1대 3대 9다.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공간별로 경사도. 자, 앞부분에도 경사도가 있었는데요. 자, 경사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집합주거와 관련된 경사도, 집합도로, 보도, 경사로 이런 것들, 잔디 특히 25%, 1% 요거는, 딱 제가 필요한 것들만 조금 설계 기준에 있는 것들만 다 뽑아놓은 것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단지 내 그 가로망, 우리 그 폴대샵 공부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격자형 이야기 했어요. 격자형 이렇게 막 통과 차량이 많고 건물 배치는 유리하지만 그런 그 문제가 있다. 자, 우회형이 그 폴대샵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네,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바로 들어가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돌아서 나오는 형태였죠. 자, 요게 오히려 폴대샵하고 유사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우회 전진형 들어가서 꼬불꼬불하게, 왜냐하면 통과교통이 생기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업그레이드 된 형태죠. 장단점, 특징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근로자 기준, 그 연구 임대주택 건설 기준, 그 설치 기준인데요. 이건 법규에 있는 것입니다. 자, 법규에 있는 것은 기존에 많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그 법규 사항에 뭐 300세대 6m, 8m, 10m 이거 바꿔놓으면 정확하게 여러분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경 계획에 넣어놓은 법규 내용은 기존 기출문제에서 몇 번씩 등장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참고적으로 뭐 전문도 여러분 한번 중요한 것들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택단지 총 세대수. 자,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은 뭐 너무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입도로 너비,
6m, 8m 요 숫자 바꿔서 그 8m를 10m로 바꿔놓는다든가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죠. 자, 주택단지 진입도로 그 너비, 그 다음에 주택단지 안에 도로 몇 세대일 때 도로 넓이 얼마. 이거 문제 내기 아주 좋죠. 딱 정확하게 숫자가 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외우셔야 되죠. 자, 주차장 그 설치 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외 기준이 다릅니다. 자, 100세대 이상 근로자 주택,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 시설 규모 얼마일 때 관리사무소 몇 제곱미터,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해서 초과하는 경우에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 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자, 요런 기준들을 뭐 더할 나위가 없죠. 자, 비고에 2,5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도시군 계획의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용을 한다. 근데 요거 이름을 바꿔놓겠죠. 요거 다른 법령으로 이름을 바꿔놓든지 그렇게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국계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레크리에이션 계획 적용 계획 볼게요. 앞부분에 우리 개념할 때 생활 계획 적용이 있었고, 레크리에이션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통 계획이 있었고, 뭐 이렇게 분류가 됐었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레크리에이션 계획 적용 계획 볼게요. 자, 별표가 5개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너무나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문제라 그 소리죠. 자, 공원 뭐냐? 정의가 뭐냐? 녹지는 뭐냐? 넓은 의미에서 사실 이 공원보다도 녹지가 더 넓은 의미죠. 그러니까 하천, 산림, 뭐 그 학교 운동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을 오픈 스페이스, 학교 운동장은 오픈 스페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이 녹지는 하천, 산림, 농경지까지 다 포함한 것을 녹지라고 하죠. 오픈 스페이스 개념이 형질로, 기능상으로, 형태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자, 효용성, 도시개발 조절, 지역 개선, 시민 생활의 개선, 그리고 세계 아닌 것을 나오겠죠. 오픈스페이스 유형, 자, 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원, 녹지, 각종 시설, 지역지구 이렇게 분류해놨답니다. 문제 내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법규에서도 다음 중 녹지의 완충 녹지가 아닌 것은, 경관 녹지 아닌 것은 어떻게 외우셔야지 되는지 아시겠죠? 공공 사유에 대해서 공공 오픈, 중공공, 사유 오픈. 자, 다음 중 중공공 오픈 스페이스 아닌 것은 아시겠죠?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자, 오픈 스페이스 기능상 실용 오픈, 녹지, 교통용지, 분류. 터나드는 생산성 오픈 스페이스, 보호적, 장식적 이렇게 터나드의 분류가 아닌 것을 아시겠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법규. 조경계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법규. 외워야 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도시공원법 오른쪽 페이지에 그 도시공원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서 생활공원, 주제공원, 그 다음에 그거의 설치 기준에 따라서 그 유치거리, 그 다음에 면적, 요거는 뭐 그 도시공원에서 제일 기본되는 거, 정말 제일 많이 출제된 거. 별표 5개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부지 면적 있는데요. 그 도시공원 안에 공원시설 부지면적 생활권일 때 부지면적 몇 프로, 요게 뭐일 때 몇 프로, 뭐일 때 몇 프로. 주제공원, 도시농업공원, 최근에 요게 그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요게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 추가된 것들을 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녹지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나눌 수 있는데, 완충녹지는 땡땡땡 요 3가지 기능이고, 경관녹지는 요 2가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중 완충녹지 기능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오겠죠. 그런 문제들은 아주 많이 등장하고 아주 정확하고 많이 객관적인 문제죠. 녹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단일형, 선택형, 연산형 녹지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뭐가 좋다고 선택하느냐, 또 이렇게 어디까지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 장단점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공원녹지 체계 계획 있어요. 자, 공원녹지라는 것은 공원 체계와 개발공원, 보스턴시, 뭐, 그 캔사스시, 미니아폴리스시, 뭐, 공원녹지 체계화하는 역사는 굉장히 깊죠. 계획 이념, 핵
핵화, 위호, 결절, 중첩, 관통, 계기. 자, 어떤 공원 녹지를 만들 때 중심으로 핵화시킬 것인지, 위호를 시킬 것인지, 노드점을 결절을 시킬 것인지, 겹쳐서 중첩시킬 것인지,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거에 관한 이야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 그림이 딱 그거를 설명한 그림이 제가 열심히 그렸죠. 자, 핵화 보세요. 중심으로 위호, 결절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빨리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공원 녹지 체계 계획이에요. 자, 공원 계획은 계획, 수립, 사업 진행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수요 분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질적 수요, 양적 수요 해서 분석, 이제 얼마만큼 이 공원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생태학적으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생태가 얼마나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전체 그 공원 이용률에 대한 공원 면적 산출 공식이요. 이런 공식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야 되고, 공식 자체도 외워야 되고, 여기 숫자가 나왔을 때 대입해서 답을 산출할 수도 있어야 된다. 자, 여기 최대 일률, 요거 너무 문제 많이 나왔는데, 앞에서도 나왔어요.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공원 유형별 특성. 공원은 유아공원, 유소년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요거는 규모별로, 또 요거 법규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어떤 공원인가에 따라서 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지구공원, 중앙공원, 종합공원, 운동공원. 다음 중 종합공원에 대한 설명을 아닌 것을 하면 여러분 주셔야 되겠죠. 자, 자연공원법에 관해서 자연공원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 언제 제정이 됐고, 언제 최초 국립공원이 있고, 현재 몇 개의 국립공원이 있고, 그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자연공원의 계획 기준의 교통운수시설. 자, 그거는 뭐 도로나 뭐 주차장 뭐 이런 거, 자전거 도로 이런 거 말하겠죠? 숙박, 운동, 원지시설, 법규에 있는 내용 제가 딱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량계획이라고 해서 이 수용 능력 산출을 하는 것인데, 얼마만큼 인원을 이 공간을 수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계량적으로 만들어내는 공식이죠. 공식 자체도 나오고, 공식에 대입한 답을 산출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요거 별표 3개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공공시설 규모 공식 있고요. 주차장 공식, 원지 공식, 야영장 공식. 그 중에 주차장 공식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레크레이션 계획 봅시다. 이거는 우리 레크레이션 서핑을 한다든가,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계곡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레크레이션 계획 뭐니 있죠? 자, 정의부터 조금 살펴보시고요. 사전적인 정의. 그 다음에 운영계획으로서의 개념, 사회개념으로서의 개념. 요거는요, 최근에 굉장히 어렵게 나온 문제인데, 조경 전공하는 사람들이 주로 잘 접할 수 없는 그런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참고적으로 넣어놨어요.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 머슬러 욕구 위계체에서 6단계에서 우리 개념할 때 이거 말고요. 챕터 1에서 이제 개념할 때 6단계 나왔어요. 그거 같은 이제 표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레크레이션 한계 수용력. 어느까지가 한계적인 수용력을 가지는 거죠. 요까지를 수용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수용력을 넘어서는 계획을 해도 된다. 수용력을 30% 넘어도 된다. 수용력을 진짜 수용할 수 있는 거에 70%를 잡는다. 이런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한계 수용력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의 이용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자, 레크레이션 경험 모형. 인풋이 있고요. 아웃풋이 있어요. 이게 기준, 제약 조건, 적정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서 출제된 적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또 어려운 게 나올까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게 레크레이션 체계 계획의 모델인데요. 계획과 자원과 이용자 3개가 있어요. 그 3개가 뭐냐고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자, 자원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자, 자원에 관해서 기존 개발, 땡땡땡 3개, 이용자 3개, 계획 3개. 자, 이렇게 관련됩니다. 요거와 요거 사이는 프로그램,
요거와 요거 사이는 이용자 경험 효과, 요거와 요거 사이는 레크레이션 정보, 방문객 관리 뭐 이렇다. 요 표는 요 표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뭐 자주 접하는 그런 교재는 책은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문 서적을 좀 찾아서 적어보니까 돌아가세요. 자, 이 표는 레크레이션 계획의 접근 방법의 자원형부터 형태형까지는 요거는 너무너무 문제 잘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그 내용도 다음 설명하는 것이 경제형이냐 활동형이냐 그 얘기도 물론이겠고 니와 누가 이야기했느냐 문제형이 정말 딱 좋죠. 그래서 제가 이게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앞으로 찾아서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마 감이 올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건지. 자, 레크레이션 수요 보세요. 잠재 수요, 유도 수요, 표출 수요 있는데 이게 다음 중 잠재 수요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법규나 조경계획에서는 이제 딱딱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의미들을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수요는. 자, 기타, 리조트, 마리나, 해변 유원지. 요거는 설계 기준에서 나온 그 정확한 기준입니다. 뭐 수심, 맨메타, 스키장, 온천, 청소년 수련원까지 별표 3개 하나하나 그 숫자들이 나옵니다. 자, 종합휴게소까지 그 종합휴게소 자연휴양소. 자,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교통계 봅시다. 우리 처음에 개념할 때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어요. 자, 보는 도로 옆에 3개입니다. 아주 중요하겠죠. 도로일 때 그 보도폭, 그 차도 최소치, 적정 보도폭이 얼마냐. 차도 전체 폭의 4분의 1 정도 한다. 목표요. 고속국도일 때 고속도로 말하는 것이죠. 자, 편구배, 횡단구배, 편구배 요거는 시공학 할 때도 계산하는 거 나오는데요. 구배라는 것은 도로를 만들 때 이렇게 오르막이라든가 또 회전 구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구배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원심력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튕겨나가니까 이렇게 구배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될지 그런 거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공식도 외워야 되지만 공식 자체도 외워야 되고 그 안에 있는 항목들이 다 뭘 말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입해서 답을 산출할 수 있어야 되죠. 종단구배는 횡단구배는요 이렇게 잘라서 그 도로를 제가 그림 그려볼게요.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횡단구배는 이렇게 잘랐을 때의 높낮이에요. 높낮이. 그러면 종단구배는 이렇게 잘랐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횡단구배는 요거는 주로 배수 때문에 배수 관계로 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도로 폭이 넓으면 배수를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물이 흘러가게끔 할 수도 있고 좀 폭이 좁으면 한쪽으로만 이렇게 경사를 지게 할 수도 있답니다. 자, 종단구배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시거는 안전거리 앞에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 또 정지 시거냐 피주 시거냐 추월 시거냐 다음 주 설명. 정지할 때까지 필요한 시거리 그러니까 100m 정도 뛰어야 된다. 50m 정도 뛰어야 된다. 얼마만큼 뛰어야지만 정지를 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자, 선형 곡선부 그 다음에 완화구간장 곡선 완화구간장 곡선 요 계산하는 공식이요. 아니 곡선 이름이요. 단곡선의 명칭이 클로토이소이드 곡선을 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걸 완화구간장이라는데 자동차가 직선부에서 곡선부로 갈 때 갑자기 팍 꺾어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에서 곡선을 갈 때 중간에 완화시켜서 점차적으로 곡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완화구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휴게소 계획 봅시다. 휴게소는 단순휴게소, 지원휴게소, 규모, 이건 그 법규에 있는 내용입니다.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형태도 3가지 형태가 있는데
다음 중 그림까지 나오면서 이게 무슨 형태냐는 문제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차로 보시죠. 교차로 그 기본형, 그 다음에 직결형, 그 다음에 클로버형, 요거는 완전 클로버형이고요. 불완전 클로버형이죠. 요 그림이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간선도로. 자, 조금 큰 도로에서 좀 벗어난 조그만 도로를 말하는 거죠. 평지일 때, 산지일 때 설계 속도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요 뭐 숫자 문제는 너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몇 종류에 따라서. 자, 도로 폭원, 노견 잘 보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별표 3개짜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나 많이 나오고 응용에서도 많이 나와요. 주차 각도에 대해서 그 폭, 길이, 특히 회전 반경도 그렇고, 특히 여기요, 그 소요 면적. 이 면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면적이. 그, 평행 주차이냐, 직각 주차이냐에 따라서 다음 중에 이제 한 대당 소모 면적이 제일 많은 것은 적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출입구 요거 문제도 있는데, 요 숫자도요. 요 숫자 여러분, 요거요. 너무 중요합니다. 출입구가 1개일 때, 2개일 때 다 보셔야 됩니다. 자, 노외 주차장 요것도요, 여러분, 그,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또 설치한다.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일 때 출입구 설치한다. 이게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라 제가 좀 팁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주차장 허용 구배, 그다음 노상 주차장 설치 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이 요거는 그 기준법 설계 기준 내 있는 거라서요. 그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외우셔야 되고요. 노외 주차장 설치 시 피해야 할 사항, 요거 피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필요하죠. 특수도로 유보도,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문제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설계 속도 외우셔야 되겠죠? 평균 시속, 최대 구배, 곡선 반경.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 이 법규에 보면 설계 속도를 자전거 도로일 때, 보행자 경량 도로일 때, 자전거 전용 차로 올 때 설계 속도 얼마냐, 이거. 그 다음에 곡선 반경 얼마냐, 종단 경사 얼마냐, 하향 경사, 정지 시거 얼마냐, 요 표에 대해서 외워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이 문제가 나왔다 할 때 체크해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상업 일학해서 쭉 고건축까지 해서 교통량에 따라서 9배 몇 프로 되는지 발표해 좀 해주죠. 산책로, 도로, 공원, 가로공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 계단 별표 5개.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설계 과목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원로 구배 18%, 계단 구배 30에서 35%, 숫자 딱 외우셔야 되고, 이 H 플러스 B는 60에서 65, 이 공식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고, 이게 다, 항목들이, 4개 항목들이 답이 다 맞는지 알 수 있어요. 자, 10에서 15, 30에서 35, 33. 이 공식에 대입해서 가장 적정한 치수이다. 단 너비, 단 높이.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중요합니다. 계단 참. 너비 1인용일 때, 2인용일 때 어느 정도 1인용일 때 90에서 110, 2인용일 때 130. 3m 이상의 경우 설치하고 3에서 5단, 2에서 3단. 이런 문제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경사로 보세요. 경사로 10% 이하인데, 그, 신체 장애자 위해서는 8% 경사입니다. 이 8%가 되도록 경사 아시죠? 민변변에 있어요. 자, 공장 봅시다. 공장에서 중요한 것은 공장 조경이 왜 필요한가? 목적. 다음 주 공장 조경의 필요성이 아닌 것을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자, 공장의 공간 구성이 있는데, 다음 주 간접 제조 활동 공간이 아닌 것은 해서 요거 쭉 적고요. 그 다음에 한 개, 검사장 뭐 이런 것들, 식당, 휴게실 뭐 이런 거 넣겠죠. 요 표도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구내 도로, 공장 안에 구내 도로, 주차장, 식당, 요 퍼센트 용지 규격 보셔야 됩니다. 이 법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경 계획에서는. 특히나 조경 계획에는, 법규들 굉장히 순서대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부분. 공장은 공간별, 공장 주변에는 보통 이거는 있잖아요. 그 7대3 정도, 6대4 정도 하는데, 이 공장일 때는 상록수 8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화재나 뭐 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을 중심으로 한 녹지대. 요거는요, 공장에서부터 키가 큰 나무부터 큰 나무 수소로 배식합니다. 작은 나무부터 큰 나무 수소로 점점 공장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배치합니다. 성분 활엽수를 양측에 배치하고 침투엽수를 중앙에 배식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좀 헷갈리기 쉬우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는 특히 뭐 공장 특수 용도에 맞도록 만든 것인데요. 근로작업 환경 개선, 설계 시의 면적, 그 다음에 규모 이런 것도 확인하세요. 학교 캠퍼스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 전제, 그 다음에 여기는 교육상 좋은 거, 그 다음에 벌레 만에 안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열매가 있어서 동물도 관찰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자, 업무 빌딩 보세요. 점정, 업무 빌딩 앞부분에 사람들의 이제 형광 같은 그런 공간들 있죠? 환경 조명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상업시설, 몰, 요런 문제 최근에 많이 등장해요. 자, 옥상 조경은 특수 공간인데, 인공지반 위에 만들기 때문에 집안 구조, 강도, 바람, 또 하중, 그 다음에 방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실내 정원. 인공지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빛 조건이 약하기 때문에 빛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설계 과목 때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옥상 적용도 그렇고 실내 적용도 그렇고 조금 설계할 때 더 자세하게 항목별로 퍼센트 빛 조도맥도 다시 이제 조금 설계 기준과 함께 같이 나오게 되죠. 문화의 조치예요. 당연히 문화적인 자연 재료를 쓰는 것이 좋겠죠. 축대도 그렇고 그런데 포장도 그렇고 자연 재료를 쓰는데 되게 인위적인 재료를 쓴다든가 이런 거 피해야 된다. 계단식 화게 만든다. 자, 골프장 보세요. 골프장은 18홀 기준인데요. 9홀짜리도 있고요. 쇼트홀 4개, 미드홀 10개, 롱홀 4개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자, 크기, 길이 외우셔야 되고요. 엣지 조건, 설계 요령 20에서 30야드, 쇼트홀은 19, 10, 18번을 피해야 됩니다. 18홀을 파 5로 어렵게 하고 9홀은 하나씩 쉽게 합니다. 자, T의 경사. 자, 홀은 T가 있고 그린이 있고 헐자드가 있습니다. T 그린 있어요. 요 경사들이 다 다르고 요 면적 시험이 잘 나옵니다. 벙커가 있고요. 러프, 풀이 많이 자라게 해서 조금 어렵게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 에어플럼, 페어웨이. 요 그림이 18홀 기준 그림입니다. 그 중에 1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홀의 모습을 보면 여기가 T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홀이죠. 그린이죠, 그린. 그린에서 버팅을 하죠. 요 이제 헐자드, 물 같은 거나 연못이라든가 또 원래 또 이 땅에, 골프장 땅에 원래 이제 계류가 있었다거나, 또 일부러 또 만들기도 하고요. 또 연못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물에 빠지게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이 헐자드죠. 자, 여기까지 이제 종류로, 여기까지 우리 이제 부분별 조경에 의해서 가서 생활계 있었고, 그 다음에 공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있었고요. 지금 여기 이제, 유통기, 커뮤니케이션, 기타, 이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법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상세하게 숫자들 그리고 내용도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게 요령일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